안녕하세요. 애트리 김태호입니다. 동적 환경에서 음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조작지능 및 지역 적응 기술 개발에 대한 3차년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로봇을 이용하여 실환경에서 물따르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로봇 물따르기 연구들은 주로 정형화된 환경이나 상황을 가정하여 개발되어 왔습니다. 즉, 대상 물체의 위치나 자세, 조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로봇 팔을 이용하여 물따르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 수행을 위한 모션 플래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룰 베이스드의 고정된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물체를 다루는 작업 지능의 확장이나 유연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정 환경이 아닌 변화하는 환경 및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조작지능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은 매우 다양한 변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학습할 수는 없고 점차 적응하며 학습하는 접근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결국 환경 변화 및 지역 환경에 적응 가능한 학습 방법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토대로 하여 선정한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변화를 고려한 로봇 물따르기 조작 스킬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입니다. 이는 뉴럴넷 기반의 학습 방법론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 환경 구성 및 실환경 로봇 환경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합니다. 또한 환경 변화는 물따르기 작업에서 활용되는 물체들, 즉 물병, 컵 등의 위치 변화와 조명, 배경 등의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지역 환경 적응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입니다. 지역 적응은 크게 능동 적응과 수동 적응 기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능동 적응은 로봇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탐험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작업 지능 학습을 위하여 스스로 적응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화 학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개입이 적고 만약 보상함수 등 학습 설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의외의 최적 정책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능동적 탐험에 따른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학습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시뮬레이터와는 달리 실환경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동 적응은 로봇 에이전트가 오라클, 즉 인간을 통해 수동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방법론으로는 이미테이션 러닝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비교적 정교한 절차 지식 및 모션을 티칭하는 것이 가능하고 방법론이 능동 적응 대비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 상당수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 적응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인 로봇 적응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물다리기 작업 등 로봇 조작 스킬 학습을 위한 뉴럴넷 기반 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조작 스킬 네트워크는 크게 스킬 인코더, 스킬 디코더 및 스킬 프라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레스넷 기반의 인코더를 통해 입력된 영상을 피처 벡터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스킬 인코더는 입력 영상의 피처 벡터로부터 스킬 임베딩을 출력하게 되며 다양한 조작 스킬 학습을 할수록 다양한 스킬 임베딩이 분포하게 됩니다. 스킬 프라이어는 현재 환경의 상태 영상으로부터 어떤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추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작 스킬은 스킬 인코더 및 프라이어로부터 추론된 스킬 임베딩 공간에 분포하며 다양한 시연 데이터셋을 통해 복수의 조작 스킬 학습이 가능합니다. 즉, 포어링 스킬과 픽앤플레이스 등의 스킬을 학습하게 된다면은 스킬 임베딩 공간에는 두 개의 스킬에 대한 분포가 형성이 됩니다. 스킬 임베딩으로부터 실제 로봇 조작을 위한 모터 액션이 스킬 디코더에 의해 추론되고 이렇게 추론된 모터 액션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나 혹은 실환경에 놓여진 로봇을 실제로 구동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체의 위치 등 환경 변화 상황에서도 작업 수행이 가능한 물다르기 스킬을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 본래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지만 수집에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절약 및 빠른 데이터셋 수집을 위하여 병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아이작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킬 학습 과정에서 유저는 VR 장치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로봇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동 저격 학습이 가능합니다. 발표 자료의 세부 내용은 이후 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체의 위치나 자세 변화를 고려한 정책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다양한 위치 변화를 포괄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셋 수집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단일 환경일 경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나 실환경 로봇은 그 요구 정도가 더욱 높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데이터셋 수집을 위하여 기존의 룰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방식과 최신 병렬 시뮬레이션 환경인 아이작짐을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신세틱 데이터, 시연 데이터셋 생성 및 수집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이작짐 환경에서 경유점 기반 자동 경로 생성 방식을 활용하여 로봇 물다르기 작업을 병렬로 수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시연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각 환경에 존재하는 가상의 카메라로부터 얻은 관찰 영상, 모터의 궤적 액션, 관절 속도, 그리퍼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각 에피소드마다 물병, 컵, 로봇의 초기 자세, 조명, 색상 및 각도, 바닥 혹은 배경 색상 등은 랜덤하게 초기화됩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실패 상황에 대한 데이터셋은 배제시키기 위하여 물병이나 컵이 쓰러지면 에피소드를 바로 리셋하는 얼리 스토핑 기능 전략도 추가하였습니다. 물따르기 조작 스킬은 총 7단계의 서브태스크로 설계되었으며 각각 이니셜 포즈, 어프로치 버틀, 그래스핑 레디, 그래스핑, 리프팅, 어프로치 컵, 푸어링의 7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경유점들은 매 에피소드 초기화 시기에 설정이 되며 물따르기 작업 학습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약 3,880 에피소드, 프레임 기준으로는 약 100만 프레임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수집하였고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으로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조작 스킬 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함에 있어 최적의 구조 및 파라미터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레즈넷 18 백본 네트워크의 사용 유무에 따른 성능을 측정해 보았고 표 1과 같이 동일 에포그를 기준으로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다르기 작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표 2의 컨디션에서 1은 레즈넷 백본 사용 유무를 나타냅니다. 컨디션 2는 조인트 스테이트, 즉 UR 로봇의 현재 관절 각도를 함께 입력받아 스킬을 추론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컨디션 3은 보조 예측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관찰 데이터에서 액션을 추론하면서 동시에 주요 물체의 위치나 자세를 함께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로 하여금 환경의 물체에 대한 스페이셜한 피처를 학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은 스킬 프라이어 네트워크를 리커런트 레이어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는 작업이 시간에 따라 연속된 액션에 의해 수행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므로 학습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표 2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1, 2, 3, 4번의 조건을 모두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VR 장치를 연동하여 로봇을 티칭하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로봇을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직관성이 높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우선 VR 컨트롤러와 UR3 로봇 팔끝의 연동 자세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기준 좌표계 변환을 해줍니다. 로봇 팔끝의 조작을 위해서는 포지션 3자유도
오리엔테이션 3자유도에 대한 입력을 각각 해줘야 하는데요. 사용자의 VR 구동 영역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위치 3자유도는 인크리멘탈한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즉,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현재 VR 컨트롤러의 위치에서 트리거를 온한 뒤에 움직이게 되면은 트리거를 온한 시점부터 움직인 만큼 UR 로봇을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리엔테이션도 인크리멘탈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직관성과 구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은 현재 자세에서 트리거를 온하게 되면 그 자세를 그대로 추종하는 앱솔루트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지션 파트는 인크리멘탈 방식, 오리엔테이션 파트는 앱솔루트한 방식으로 설정하여 6자유도의 desired pose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관절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로봇은 속도 제어 모드로 구동하며 최종 출력 커맨드는 고얼 조인트에서 액추얼 조인트를 뺀 만큼을 구동 속도로 하여 관절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빠른 조작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환경 로봇을 구동하는 만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로봇 작업 공간을 기준으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리밋을 설정하여 안전지대 및 싱귤러 포즈 영역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작동 영상은 이후의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VR 텔레오퍼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스킬 교정 후에 작업 성공률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즉, 시뮬레이터에서 생성했던 신세틱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초기 물다르기 스킬을 학습하고 이후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물다르기를 수행하던 중에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 유저가 개입하여 모션을 교정해주고 이 교정 데이터를 약 613 에피소드가량 수집하여 스킬을 재학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66%에서 최종 72%까지 작업 성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물병을 집으로 가는 도중 병을 넘어뜨리는 확률도 12%에서 9%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체의 공간적 환경 변화 이외에도 고유 형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실험도 수행하였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변형된 병 모양을 시뮬레이터에 삽입하고 물다르기 조작 작업을 수행한 결과 처음에는 2%라는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물체에 대하여 약 100 에피소드 분량의 시연 데이터셋을 수집한 후에 재학습을 한 결과 작업 성공률이 8%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연 데이터셋 분포의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고 아주 대규모는 또 아니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보다 다양한 물체 및 환경 그리고 다양한 스킬셋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물다르기 에이전트의 시뮬레이터 시연 영상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물병과 컵이 랜덤한 위치에 주어지게 되며 이때 위치를 인식하여 컵을 잡은 뒤에 로봇 물다르기 작업을 수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은 편의를 위해서 2배속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총 10번의 시도 중에 8번의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패의 경우에도 위치 제어 정밀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고 병을 잡으러 가는 행위 등 이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스킬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패한 모습인데 병을 잡으러 가려는 의도는 파악이 됐으나 위치 정밀도가 부족하여서 실패한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물체 형상 변형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일자형 물병이 아닌 변형된 모양의 물병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VR 장치를 이용하여 이제 스킬을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잠시 기다리시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VR 장치를 이용해서 스킬 교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된 시연 데이터를 모아서 스킬 향상 학습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좌표계를 우선 매칭을 하게 되고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그 VR 컨트롤러 기준으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끔 텔레오퍼레이션 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VR 컨트롤러의 가운데 트랙패드 버튼이 있는데 이 트랙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리퍼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킬 그러니까 스킬 교정 데이터셋을 모은 다음에 스킬 향상 학습을 수행한 결과 그 전보다 작업 성공률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계속 실패하는 모습만 보였었는데요. 성공하는 모습도 보였고 약 8% 정도까지 최초 2%에서 8% 정도까지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이제 실험용 로봇에다가 VR 텔레오퍼레이션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먼저 포지션 제어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XYZ 포지션에 대해서 각 축의 방향으로 텔레오퍼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트리거를 온한 상태에서 움직인 만큼 그 자리에서 움직인 만큼 이동하는 인크리멘탈 한 모습.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매칭하는 모습을 오리엔테이션 매칭을 통해서 VR 텔레오퍼레이션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를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운 모션을 취했을 때 그때 그리퍼가 앞방향을 동시에 향하게 하도록 좌표를 매칭한 상태에서 VR 텔레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모습. 지금 보이는 동작은 향후에 물따르기 작업을 염두해 두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트랙패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퍼의 온오프 동작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자세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이제 VR 컨트롤러에서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초기 자세로 돌아가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니셜 포지션으로 간 모습을 보신 것이고요.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VR 텔레오퍼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실험경에서 물따르기 작업을 티칭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액체로 구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투명 병에다가 물의 역할을 하는 비즈를 담아서 텔레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요. 영상과 같이 이제 VR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물병을 잡은 다음에 컵에 접근해서 오리엔테이션 텔레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물따르기 작업을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티칭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멈췄다가 다시 텔레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그 자세 이전 자세 그대로를 VR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매칭을 똑같이 시켜준 상태에서 트리거를 온해서 텔레오퍼레이션을 해야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른 이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병을 이제 릴리즈해서 놓는 장면입니다. 그리프를 오프한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물따르기
작업을 실환경에서 실제 로봇을 이용해서 티칭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은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클리어 오퍼레이션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물다르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이제 앞쪽 방향으로 세운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리퍼 자체가 아랫 방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컨트롤러도 아랫 방향을 향하도록 눕힌 상태에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를 움직이고 이 자세에서의 어떤 요 조인트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물체를 찾아서 픽앤플레이스를 수행하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상자에다가 첫 번째 물체를 이제 방금 넣고 이제 두 번째 상자에다 물체를 갖다 놓기 위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피킹을 하려고 봤는데 이 물체는 이제 원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라 타원에 가까운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그리퍼의 요 방향의 오리엔테이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서 피킹을 한 이후에 들어 올려서 두 번째 상자로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상자에 접근하고 나서 이 위쪽에 다다랐을 때, 상자 위쪽에 다다랐을 때 그리퍼 릴리즈 버튼을 다시 눌러서 플레이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물체에 대한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3차년도 연구 개발 결과로서 이제 물다르기 작업을 목표로 해서 스킬 기반의 조작 스킬 지능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실환경 로봇에도 적용하고 중간에 이제 스킬을 교정해서 재학습해서 스킬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할 VR 텔레오퍼레이션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 물다르기 조작지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정확한 양의 물을 따르는 것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물다르기 작업을 위한 전후 과정은 보통 생략하거나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이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물체의 위치나 환경 변화에 대해 응하기 위한 요소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스킬이나 다른 유사한 물체 등의 확장성이나 어떤 실용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시연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스킬 기반 방식을 도입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다르기 작업 이외에도 어떤 다른 조작 지능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병렬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이제 신세틱 데이터, 시연 데이터셋 생성 방법을 통해서 대규모의 어떤 시연 데이터셋의 경제적인 생성이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VR 텔레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의 작업 실패 상황을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정이 가능하고 소타 연구 중에 이와 같이 이제 VR 텔레오퍼레이션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대규모 데이터, 시연 데이터셋을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과 노력을 이제 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좀 더 확실한 데이터셋을 수집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보완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VR 규정 시연 데이터셋으로 정교한 제어가 요구되는 롱 호라이즌의 물다르기 작업 스킬의 어떤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일 수가 있었고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제 직접적으로 수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세틱한 방법을 이제
함께 활용을 해서 물다르기 태스크에 한정해서 그래도 리저너블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